입시는 어디로 치러와 이제 중등 수학은 어디로인데 예 사실 뭐 저번 주제에 비해서 가볍기도 하고 뭐 제가 특별하게 얘기 드릴 내용도 없고 예 뭐 입시에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저번같이 손글씨로 열심히 써왔습니다. 제가 9시 반부터 열심히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가 PPT로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손글씨로 정리하는 게 뭔가 제 뇌리에도 더 박히는 느낌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등 수학은 어디로? 뭐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가겠어요. 뭐 위너스 KM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요. 자, 뭐 어쨌든 전부 다 제 견해라는 이 라이브는 항상 뇌피셜, 저품격, 찌라시 방송입니다.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하시면서 네,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별로 신뢰성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게 뭐 A급 수학의 정답률이 몇 프로 돼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죠. 아, 참 요즘 뭐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 난다는데 아, 약간 요런 거 주제를 유튜브에서 다루기가 뭔가 죄송할 정도로 사소한 주제지만 예, 그래도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난 뭐 문제집을 뭘 풀어야 되냐. 사실 이것도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느낄 때까지 풀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정해줘야 되나.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아니 뭐 한 3년 안에 끝내면 뭐가 어떠나. 뭐 이게 정확히 결론이 다 없는 얘기지만 뭐 맨날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제예요 이게? 저는 이거 수업도 안 해요 근데. 수업도 안 하고 저는 좀 상위권을 하니까 이쪽은 수업을 안 하는데 뭐 그래도 아마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손글씨로 풋풋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21세기에 거의 시대를 역행하는 남들은 요즘 AI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수제작입니다. 수제작. 뭔가 정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교육 과정을 보시면은 조금 교체된 걸로 갖고 왔는데 뭐 이전 거랑 별 차이 없어요. 고등 수학 같은 거는 교육 과정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뭐 중등 수학은 뭐 최대 공약수 뭐 모시기가 빠졌다고 했는데 캡처하셔도 됩니다. 아예 뭐 어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네, 별 뭐 내용이 없습니다. 자, 뭐 이렇게 주제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 고등 교육 과정은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중등 교육 과정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조금씩만 빠지고 예, 뭐 기존의 중요한 단원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등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1학년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중등 수학이 어느 정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주제는 너무 가벼운 주제예요. 진짜 말 그대로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2학기에 나오는 뭐 입체 평면도형, 기본도형 같은 것도 단순히 그냥 각도 뭐 180도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과정에서는 사실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그게 이제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사실 초등 수학은 수학이 아니잖아요. 초등 수학은 수학이긴 한데 그걸 뭐 수학이라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학생들이 뭔가 조금 이게 낯설어 하는 느낌이 있는 거지. 뭐 1학년 1학기에서 애가 어려워한다고 해서 뭐 이쪽에 뭔가 무슨 엄청난 내용이 있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속 좀 빨리 하셔도 되고 뒤에서 커리를 말씀드릴 건데 중등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상적인 커리큘럼이 18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8개월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충 개념 원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A급 수학까지 이 심화까지 끝내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막 12개월 만에 중등 수학을 끝낸다. 가능하죠. 6개월도 되는데 6개월도. 근데 그거는 개념 원리 수준. 그렇게 배워서 뭐 해요? 예, 선행하려고 뭐 남들한테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A급 수학이나 심화 정도 수학을 기준으로 할 때는 최소 18개월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저도 요즘에 대치해서 이제 학원들 커리큘럼 짜주는 거 하고 있는데 수업은 안 합니다. 그냥 커리큘럼 짜는 거 하고 있는데 이게 애매해요.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뭐 생각하는 수학이나 다른 학원들 보면은 다 3개월씩 구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3개월을 구상하는 이유가 그 학원 입장에서도 다음 학생들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가 먼저 끝났는데 3학년 1학기가 안 끝나버리면은 이거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중간에 신입생들을 받고 막 어수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동일하게 3개월을 구상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했는데 대형 학원 체계면은 이 3개월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이제 소형 학원이나 과외를 나갈 경우에는 이 1학년 파트는 조금 빠르게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황소나 뭐 깊은 생각이나 뭐 이런 대형 학원들 있잖아요. 그 학원 커리에 따라야 되겠지만 사실 뭐 중등 학원을 뭐 굳이 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중등 수학을 가르치진 않잖아요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예, 이 뜻이 아니라 막 중등 수학을 엄청나게 막 현우진 선생님이 막 대치동에서 한 6명 데리고 중등 수학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대형 학원을 막 가서 무조건 그 학원에서 중등 수학을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여러분 다 제가 그냥 재미있게 하는 소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외 같은 프로그램으로 짜서 아니면 팀 수업이나 뭐 중등 수학을 팀 수업으로 하면 더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개인 학원 단과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경우에는 1학년 과정은 조금 빨리 나가도 된다. 얘는 살짝 속성으로 가셔도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디딤돌 최상위 수학이요? 디딤돌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초등학생한테 중등 수학으로 사실 내고서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이었다. 디딤돌 3%나 초등학교에서 그 경시라고 다루는 내용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냥 중등 수학 내용을 초등 수학에 우겨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야 이거 사실 초등 수학으로 풀리지 않냐. 사실 그 논리로 가면은 초등 수학으로 풀 수 있는 게 K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3% 같은 거는 풀면 좋지만 사실 시간이 없으면은 굳이 안 해도 되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책이에요. 물론 하면 너무 좋죠. 시간이 넉넉해서 하면 너무 좋지만 그거를 할 시간에는 차라리 중학교 거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중등 최상위 수학? 그 교재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그거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디딤돌 3%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쭉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등 수학이라고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은 요 2학년 과정이랑 이제 3학년 과정이 사실 여기가 중등 과정이에요. 1학년 과정은 그냥 좀 맛보기. 입체란 무엇인가? 축구공은 어떻게 생겼냐? 약간 이런 거를 구성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2학년과 3학년이 좀 중요한 단원들인데 사실 여기는요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원이 하나도 없어요. 유리수와 소수 뭐 1학기 2학년 1학기하고 이어지는 게 3학년 1학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마다 다른데 학기별로 묶어서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를 묶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를 묶는. 근데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18개월이라는 구성을 짰을 때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같은 거는요 3개월로 되게 타이트해요. 특히 3학년 2학기 동안 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좀 개인 과외나 조그만 학원을 다니면은 요 2학년 2학기에서 3개월보다 차라리 여기를 뭐 한 2개월이나 좀 빨리 끝내고 여기서 조금 더 끌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솔직히 중등 수학 힘들어하면 KMO 준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영과고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중등 수학을 처음 할 때는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근데 약간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약간 그런 비유를 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뭘로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힘듦이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어 예, 사람마다 느끼는 힘듦이 달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중등 수학을 배웠을 때 남들이 봤을 때는 쪼끔의 힘듦인데 그 학생 자체한테는 좀 너무 크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성향인 거죠. 그거를 힘든 거를 극복하고 그냥 하냐, 아니면은 힘들어 가지고 허덕이면서 그냥 뒤로 물러서냐. 그거이기 때문에 중등 수학을 뭐 힘들어한다, A급 정답률이 낮다, 그걸로서 KMO를 또 따지기는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KMO를 들어갔는데 중등 수학을 막 절반도 못 맞아. 그러면은 KMO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중등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 과정에서 힘들어 한다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나 자전거 처음 타면 힘들잖아요. 자전거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은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단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2학년 2학기 파트하고 3학년 2학기가 요 기하 파트죠. 근데 가끔씩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고등 수학을 잘 하면은 중등 수학에서 빵꾸 난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면 2학년 1학기하고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수학상 있죠. 이 수학상 현재는 이제 공통수학 1으로 바뀌었는데 이 수학상에 이 중 2-1학기랑 중 3-1학기가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등 수학은 그냥 대충 빨리 하고 고등 수학을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학생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뭐 수학 상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최대한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중등 수학에서 나오는 교육과정 기하, 뭐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이나 수학의 신이든 슈퍼 수학이든 어떤 교육과정에 나오는 기하도 그 기하를 잘한다고 해서 경시 기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하를 못한다라고 해서 경시 기하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 아니라 그 기하를 못하면 경시 기하는 웬만하면 못합니다. 근데 이 중등 수학에 있는 기하를 잘한다라고 해서 KMO에 있는 기하를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저희가 A급 수학이나 모든 교재를 봐도 제가 황소 수학 교재 같은 것도 얼마 전에 이렇게 다 한번 쭉 봤는데 황소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학원, 뭐 좋은 학원들 많잖아요. 뭐 돌파 2든 뭐 걔네가 중등 수학을 하나요? 뭐 어쨌든 깊은 생각 뭐 많잖아요. 생각하는 황소. 이런 데를 봐도 기하 교재 같은 경우에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기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작도를 해보면서 그 작도를 통해서 좀 기하적 스킬을 터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등 수학 기하랑 경시 기하는 또 어느 정도 별개로 보셔야 된다. 뭐 그리고 좀 여기에서 중요시 안 해도 되는 단원들이 있는데 요 중3-2학기에 통계 같은 분야 있죠. 1-2도 있고 요 통계는 사실 뭐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 뭐 내신 기간에 하셔도 되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뭐 아무튼 단원은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쭉 갖고 왔고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자 처음 그 필기인데 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줄부터 한번 쭉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등 수학을 올바르게 나가는 법은 무엇이냐? 약간 제가 요즘 좀 약간 사람이 꼰대 같아졌는데
요즘에는 인생 목표가 뭐냐면은 정도를 추구하자. 약간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정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올바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도를 추구하는 플랜을 세워 놓으시면은 그 뒤부터는 아무것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교육과정 같은 거 짜실 때도 어디서 약간 솔깃한 이런 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정도인 것 같다라는 거를 추구를 하시면은 오히려 약간 좀 백하지 않는, 뒤로 턴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절약될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간을 넉넉하게 가져야 된다요. 기간을 넉넉하게 가져야 된다. 오히려 고등 수학 같은 거는요. 좀 뭐 수학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살짝 대충 나가도 돼요. 살짝 대충 나가도 됩니다. 고등 수학은 오히려 뭐 한 수학의 정석, 수학 상을 한 2개월 만에 빼도 되고 뭐 한 1개월 만에 빼도 돼요. 근데 중등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등 수학을 살짝 대충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전제냐면은 중등 수학이 잘 돼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는 경시하면서 얘를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중등 수학은 좀 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이 기간에도 서술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간에 중요한 게 정답률보다는요. 정답률이 아니라 서술이에요. 서술. 자, 제가 학생들을 10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그 원래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경시 공부를 하면은 서술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얘가 문제를 푸는 서술력이 좋아진다. 아니면 글씨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가르쳐 보면 아니에요. 그 서술이 완성되는 시기는 보통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기간이 내가 수학에 제대로 배우면서 가장 어린 나이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생으로 따지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등 수학에서 서술에 신경을 안 쓰고 글씨가 엉망이고 풀이가 엉망인 친구들은 경시로 넘어와서도 문제를 잘 풀지언정 서술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중등 수학에서 서술이 잘 안 되면은 습관으로 굳어져 가지고 경시 공부할 때도 말을 더럽게 안 먹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A급 정답률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고르실 때 그 학원의 시스템, 클리닉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런 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아요. 우리 학원은 서술을 봐준다. 서술을 봐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글씨를 잘 쓰게 해준다. 이게 수학학원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글씨를 잘 쓰게 해준다. 뭐 아니면은 애들을 강제로 앉혀가지고 풀이를 쓰게 하는 뭐 그런 거를 학원에서 해준다. 약간 이런 거를 해주는 학원이 있으면은 저라면은 제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뭐 아들이 없지만 약간 서술을 잘 봐주는 학원을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없어요. 서술 봐주는 학원이. 참고로 저도 뭐 안 봐줍니다. 뭐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뭐 이런 거를 가시면 좋고 이제 집에서 독학을 하는 케이스는 부모님이 봐주시면 좋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과외가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서술을 봐주는 거 과외를 따로 좀 하셔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뭐 일찍 커리큘럼에 입문하는 거를 추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중등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초등 수학에 너무 투자하지 말아라. 초등 수학에 지나친 투자 노노.
아까 얘기한 디딤돌 3% 같은 거 좋은 책 맞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초등수학은 뭐가 없어요. 너무 최소한 중등수학은 해야지 뭐가 있는데 초등수학은 이게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네, 차라리 초등수학에 투자를 많이 할 바에는 저라면은 뭐 논술학원이나 그 뭐 책나무인가? 뭐 대치해서 뭐 책 읽기 하는 학원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차라리 다닐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거는 뭐냐면은 A급 수학은 필수예요. 뭐 여러분 황소 뭐 어디 다닌다 해도 A급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 우리 자체 교재는 A급 수학 따위는 발톱에 때로 본다. 뭐 이렇게 해도 집에서 A급 수학을 보셔야 됩니다. 뭐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내가 안 보면 어떡해요. 그 예전에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경시 공부하다가 뭔가 안 돼.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은 그냥 그거 경시가 잘 안 돼가지고 못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사고방식은 우리 아이가 A급 수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뭐 이 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책보다 수학의 신이나 슈퍼수학이 더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예,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화 교재 하나 섞고 A급 수학이 심화 교재는 맞는데 A 스텝만 심화 그거지. 그 나머지 스텝들이 심화 교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슈퍼 수학이나 수학의 신을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수학의 신은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절판된 책이잖아요. 절판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거의 경시 수준이라서 예,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책이라서 요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슈퍼 수학이나 아니면은 뭐 최상위 수학 뭐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뭐 기초 개념서 하나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런 거는 학원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지나친 심화 교재는 비추천해요. 제가 비추천을 하는 교재를 갖고 오면은 예,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갖고 오진 못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홍보하는 교재들 막 책 이름이 아니라 뭐 책 소개에 경시나 뭐 올림피아드 얘기가 있어. 그러면은 그 책은 가급적 나중에 그냥 경시할 때 보고 중등 수학을 할 때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적당히 어려운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의 올바른 거는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쉽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딱 맞춘 게 뭐냐? A급 수학이다. 적당하거든요. 남들 다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 유이너스 이거 맨날 뻔한 소리 하냐. 얘는 뻔한데 다른 의미로 진짜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은 정석은 한 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 안 해도 되냐? 예, 안 해도 돼요. 예, 정석은 한 번 진행할 때 굳이 뭐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제대로 진행해도 나중에 또 까먹어요. 근데 정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보통 중등 수학이 빵꾸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석이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등 수학은 기간을 최대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최소 기간이 몇 개월이냐? 18개월입니다. 보통 학원에서 12개월 커리도 많이 구성을 해요. 아마 저도 12개월 커리를 구성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 시장에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12개월 반을 깔게 되는데 중등 수학은 12개월 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A라는 지식을 배우면은 그 A라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5일을 해도 12개월은 안 돼요. 좀 천천히 소화를 해야지. 아니면은 12개월로 가되 나중에 6개월 정도는 문풀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애초에 18개월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개월 커리가 엄마들 사이에서도 되게 매혹적인 거 알아요. 되게 유혹적이죠. 아니 우리 아들이 1년만 학원을 보내놓으면은 A급 수학까지 완성이 된다고? 아 무조건 가야겠다. 예, 뭐 다 이해는 하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냥. 한 100명 있으면 1명 돼요. 그래서 역량이 좋은 학생은 12개월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18개월 정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 물론 12개월 커리는 가능해요. 어떻게 진행하면 개념 원리만 하면은 뭐 개념 원리랑 RP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만 하면은 12개월이 뭐예요? 한 8개월이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A급 수학까지 경험해보면서 갈 거면은 18개월이라는 기간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너무 길어지는 건 안 좋아요. 뭐 한 2년까지는 괜찮은데 뭐 중등 수학을 3년을 한대요. 뭐 18개월 플러스 6개월 플러스 뭐 12개월 뭐 이렇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선행학습을 왜 해요?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가 내신 잘 보려고? 아니에요. 역량이 좋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깊게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건데 3년이면 배우는 내용을 2년, 3년 동안 한다. 2년도 솔직히 조금 깁니다. 18개월이 딱 좋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커리를 뭐 한 18개월에서 2년 사이로 구성을 하시면은 적당하다. 너무 길어지면은 또 그건 너무 루즈해진다. 그러니까 아무튼 고등 수학은요 빠르고 완벽하게가 가능해요. 빠르고 완벽하게는 고등 수학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저한테 한 3개월만 맡겨드리면은 제가 고등 수학 상하를 그냥 3개월 동안 완벽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절대로 수업을 깔 생각은 없지만 하지만 중등 수학은 저한테 1년을 주셔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중등 수학에 대한 내용이 고등 수학 상하보다 월등하게 많고 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간은 뭐 이렇게 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제가 교재 추천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냥 A급 수학, 최상위 수학, 슈퍼 수학, 수학의 신 요 4권 안에서만 도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학원 다니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딴 거 뭐 TOT 같은 것도 제가 봤는데 애매합니다. 좀 별로 이렇게 해요. 일품? 아 애매합니다. 아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제가 말하는 교재 안에서 구성을 하되 이 교재들이 어렵다고 느끼면은 그때 뭐 개념 원리 뭐 RPM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푸셔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음가짐 같은 건데 첫 번째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는데 중등 수학을 엉성하게든 어떻게든 이미 끝냈으면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텐데 야, 너는 중등 수학을 제대로 끝내라고 해놓고서 지금 중등 수학이 잘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너 그거 말리는 거냐? 너 이 자식 KMO 애들 막 시켜가지고 그 KMO 떨어지면은 강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등 수학이라는 거는 고등 수학 상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A급이 아니라 KMO 기하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등 수학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어도 그 과정 안에서 고등 수학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싸해. 등줄기가 그냥 갑자기 싹 올라옵니다. 뭔가 소름이. 그렇게 해도 고등 수학을 내가 그 순간부터 열심히 하면은 중등 수학을 메꿀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KMO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갑자기 잘 못해. 그러면은 중등 수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내가 KMO 안에서 그 기하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중등 수학에 있는 기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 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칠 생각을 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잠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요게 사실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경시 공부나 고등 수학을 공부하는데 중등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찾아오죠? 뭔가 찾아와요. 뭐 이채비 들어가면은 A급 정답률 95%래요. 미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70%야. 불안해. 그래도 잊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그 순간에 고등 수학이나 경시를 공부해도 이거는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하되 제대로 못했다고 해도 다시 넘어가지 말아라. 이 얘기인 겁니다. 즉 2학년 1학기하고 3학년 1학기가 부실해. 그러면은 고등수학 상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정교육과정 수원 수투죠. 2학년이랑 3학년 2학기 께 부실해. 그러면 경시 기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하 공부라는 거는 본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기하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중등수학 문제집 보면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경시 문제를 보면은 삼각형 ABC 주저리 막 이래요. 아래 그림에서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등수학을 끝냈으면은 되돌아올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라. 왜냐? 그 순간에 뒤로 후퇴해버리면은 지금 배운 것도 전부 다 그냥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요. 제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약간 제 수업 모토가 이 약간 나가겠다는 사람 말리지 않는다가 제 모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학생이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붙잡으면은 그 뭔가 엄마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수강료 받으려고 그래서 붙잡는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 우리 애가 끊겠다는데 선생님이 붙잡아. 그러면은 이 선생님이 정말 애가 안타까워서 붙잡을 수도 있지만 이 속으로는 아 우리 아이가 KMO를 하면 안 되는데 수강료가 아까워서 붙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보통 이게 나가겠다는 사람 나가라, 환불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중등수학에서 A급에서 몇 개 틀렸다고 해서 중등수학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경시를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백할 생각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듣는 친구들, 학생들, 어머님들 중에서 중등수학이 뭔가 불안해도 지금 고등수학이나 경시를 들어갔으면은 잊으셔야 됩니다. 어때요? 요즘 도움이 되시나요?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시죠. 오늘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가지고 텐션을 올리면서. 자, 중등수학 심화는 끝이 없습니다. 중등심화의 끝이 뭐냐? 고등부 KMO까지 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고등부 KMO 2차 IMO, 이 전세계가 보는 IMO, 이모, 이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도 시험 범위가 중등수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IMO 문제 못 풀었다고 해서 너 중등수학이 안 돼 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을 좀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A급 수학과 수학의 신 정도면 충분하다. 아, 저 학원은 뭐 중등 수학을 겁나 어렵게 가르쳐서 유명한 학원이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적당히 어렵게 가르쳐야지. 어렵게 가르치고 싶으시면 경시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등수학, 고등수학 같은 특히 중등수학에서 기초수학 과정에서 문제를 정돈해서 푸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경시 과정에서 서술이 잡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조금 평범한 애들은 잘 쓰게 만들 수 있는데 중등 수학에서 서술이 망가진 친구들은 안 돌아옵니다. 서술이 망가진 채로 문제를 잘 풀어요, 이제. 이게 서술이 잘 되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서술이 망가지면서 문제를 잘 풀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등 수학을 공부하실 때는 최대한 이 서술을 봐주는 학원으로 다니셔라. 자, 그 다음에 학원도 좋지만 여러분 학원이요 애매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약간 이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대학교 입시판과 다르게 고등학교 입시판은요 이 학원 강사 10년차 경력으로 봤을 때 야인이 가득해요. 야인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정글 그 자체입니다. 이 대학교 입시에 대한 그 강사분들은 뭔가 야인이어도 좀 적당한 야인인데 고등학생 입시는 제가 왜 대치해서 고등학생 수업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중학생 수업을. 이 야인이 가득합니다. 이 독특한 분들도 많고 애매한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등수학 학원에 의외로 유명한 학원이어도 실력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과외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인 학원도 좋죠. 체인 학원도 좋지만 좀 뭔가 애매하다. 이 사람이 답지하고 설명이 똑같다. 수업 중에 갑자기 답지를 본다. 뭔가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은근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대학생 과외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학교 대상 강의 학원들은요 쉽지 않아요. 이 야인이 판을 칩니다.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그 DB화돼서 모든 사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도덕관념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뭐 제가 근무하는 학원은 아닌데 다른 학원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이게 정말 좀 충격인데 뭐 아무튼 좀 애매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 과외도 좋을 수가 있다. 왜냐? 대학생 과외를 고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지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약간 요즘 의대생들 학교 안 가니까 요즘에는 시급을 15,000원만 줘도 의대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급 한 4만원에서 5만원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시급 15,000원만 드려도 이 의대생을 알바생으로 고용할 수 있어서 지금 최근에 이 KMO 입상 실력이 있는 이 의대생들 영재고 출신 8명을 모아서 중등수학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A급 수학보다 별로예요. 그때 느꼈어요. A급 수학이 정말 좋은 교재였구나. 너무 어렵게 만들자니 중등 수학이 아니고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학원 교재보다도 이 A급 수학이라는 책이 좋으니까 기본 개념책 하나, A급 수학 하나, 심화 교재 하나. 그 심화 교재로는 최상이나 슈퍼 수학. 혹시 조금 욕심이 있으시면은 수학의 신정도. 이 정도를 섞어서 공부하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보면은 극심화로 다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뭔가 나는 시간이 넉넉해서 KMO는 좀 애매한데 중등 수학을 최대한 심화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대경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대경시하고 KMO는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지만 중등 수학을 잘 마무리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성대경시 문제가 괜찮습니다. 한 KJMO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KJMO가 더 어려운데 뭐 그거하고 성대경시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대경시는 약간 교과 과정 느낌의 경시고요. KJMO는 말 그대로 사고력 느낌의 경시예요.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 수학을 잘 끝냈냐 못 끝냈냐의 기준으로 따질 때는 성대경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KMC도 괜찮아요. KMC하고 성대경시가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시험을 응시해라가 아니라 그 하늘교육 사이트 가면은 기출문제랑 해설지도 있습니다. 답지가 있어요. 맙소사. 그래서 그냥 거기서 답지하고 교재 사서 이걸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이게 교재를 쭉 풀리는 것보다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야, 너 2회 모의고사 풀면 사탕 줄게, 뭐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성대경시 푸셔도 괜찮긴 한데 굳이 여기까지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긴 하다. 네, 성대경시 중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1, 중2, 중3 같이요. 근데 중1은 별로 볼 필요 없고 중2하고 중3 위주로 보세요. 제가 시험을 응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교재를 사라는 겁니다. 저도 샀거든요. 좋더라고요, 교재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좋아요. 저도 그거 보고 아, 성대경시를 내가 너무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재고 내신 수업하는데 그 고1 수학 상 문제 뽑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어려운 거?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대경시 고등 것도 같이 사서 봤는데 아, 괜찮더라고요. 그 성대경시가 교과 과정 심화 문제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시험을 안 보더라도 뭐 문제집을 재미삼아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이거대로 진행하면은 이 위너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커리큘럼 이게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초6시기 초5여도 됩니다. 초5여도 돼요. 초6, 12월 혹은 6월, 9월 아무 때나 중등 수학을 완료. 뭐 정답률 맨날 정답률을 중요시 하시니까 A급 수학 80%이 정도만 돼도 되고 사실 70%도 되긴 하는데 80%도 괜찮습니다. A급 리미티드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성대경시가 더 어려워요. 그걸로 목표로 하면서 KJMO는 한번 응시해보는 거를 추천해요. 다만 이거를 대비를 하지 말고요. 아, 뭐 대비하셔도 돼요. 어린 나이시면은. 근데 대비를 하시기보다는 재미삼아 응시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중1 시기 6월이나 9월에 K모를 입문할 수 있도록 초6에 내가 중등 수학을 끝냈어. 아니면 초5여도 돼요. 초4여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중1 시기에 요 6월이나 9월 때까지 왜 이래 이거 6월이나 9월 때까지 수상하나 수1까지 그리고 만일에 이 과정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 수학에 구멍이 있으면은 그냥 수학 상하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단톡방에서 나온 소리인데 가끔씩 학원이나 어떤 분들이 학원은 아니고 KMO는 구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력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학원에서 할 소리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학원에서 너는 구력이 필요하다라는 소리는 너 1년 학원비 더 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은 재미삼아 들으세요. 너 중등 수학이 지금 개판인데 무엇을 바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약간 이거를 보통 학원에서 K모는 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KMO는 2년 3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막 의대라 그래가지고 막 선행도 해야 되고 막 이거저거 할 것도 많은데 KMO를 언제 2년 3년을 붙들고 있고 2년 3년을 붙들고 있다고 뭐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력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머리가 아직 안 좋으니까 머리가 좋아지기까지 기다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이전 과정을 더 꼼꼼하게 하고 이걸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즈해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1년 컷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 수업 이걸 듣는 분들 중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너는 KMO 구력이 필요해
약간 이런 말을 학원에서 했다. 그럼 학원을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냉정하게 상이 안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나은데, 이 학생은 KMO 구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학원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차마 나가라고는 얘기를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학원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뭐 학원 많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KMO 같은 거는 가급적 1년 안에 끝내셔야 돼요. 1년 안에. 그럼 반대로 네 실력으로 그 상 그 점수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생님의 인성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네 실력으로 그 상 그 점수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은, 예, 그거는 그 선생님 인격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점수가 인격입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여러분, 아니 점수가 잘 나온 학생한테 네 실력으로 그 점수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실제로 잘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볼 수는 있어도 생각보다 안 나온 경우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데 그날 삐끗해서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상술이 아니에요. 뭐 상술일 수도 있지만 상술이 아닐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하면 정말로 점수가 잘 안 나올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상술이에요. 상술 한 80%? 예. 야, 너 잘하는데 그 점수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요, 정말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 근데 KMO는 구력이 필요해라는 소리는 좀 상술이 많습니다. 어머님들이 이 소리를 한다. 그럼 그 어머님들은 한 70%의 확률로 어디 학원의 실장님으로 계십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중2 시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딱 해서 KMO를 통과하면은 1차 통과를 했어. 그러면 그냥 2차 공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공부 후에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영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과를 못하면은 그래도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영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낚이지 마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중등 수학이 안 돼 있어서 기하가 힘든가? 아닙니다. 수상화가 안 돼 있어서 경시가 힘든가? 아닙니다. 근데 학원들이나 여러 매체들은 꼭 뭐라고 하냐면 A가 부족하니까 B가 안 된다. A가 부족하니까 B가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서 끝내면은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A를 하나를 더 들어라.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관관계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하를 못한다라고 해서 중등수학 기하가 못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아니 중등수학에서는 박력, 그 할선정리, 뭐 닮음 이런 거밖에 안 배우는데 경시 기하를 어떻게 잘해요? 수상화가 안 돼 있어서 경시가 힘들어? 아니 경시에서 젠센 부등식이 뭐 정석에 나옵니까? 코시 함수방 정식이 정석에 나오나요? 뭐 뮤어헤드 부등식이 정석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실제로 경시에 나오는 기법은 그 경시 공부를 충실히 했을 때 극복이 가능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A가 부족해서 B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A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가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A가 부족해서 B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끝내면 괜찮아요. 근데 A가 부족해서 B가 안 되는데 이 수업을 더 들어라, 아니면 나한테 뭘 해라, 이러면은 대부분 상술이죠.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모든 말의 결론은 뭐냐? 경시 공부나 고등 수학 공부 중에 중등 수학에 대한 불안감은 있어도 이제는 잊자.
경시 공부를 들어간 이상 후퇴하지 않고 그 순간 공부를 충실히 유지하면서 극복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아직 중등 수학을 들어가지 않은 친구라면은 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뺄 생각을 하지 말고 기간을 충분히 넉넉하게 잡되 서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술에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쏟자. 정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체와 서술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뭐 너무 뻔한 소리만 했나요, 제가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뭐 여기서 뭐 특별한 내용을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자, 뭐 공수 1, 2 실전까지 했는데 중1 12월에 시작하면 늦을까요? 안 늦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면 늦은 건 없습니다. 제 수업을 들을 건 없는데 전혀 늦지 않아요. 영재호 가고도 남습니다. KMO 상 받고도 남아요. 자, 남은 시간은 잠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오늘 좀 쩌렁쩌렁하게 했는데 재밌게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무 도움돼요?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군요. 그래도 제가 일반적인 설명회보다는 좀 재밌게 하는 편이죠? 이채비에서만 봤다가 유튜브 라이브는 처음 보는데 도움되고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아, 라이브 시간을 토요일 11시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 토요일에 수업이 끝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일요일도 수업이 또 있으니까 막 내일 아침 생각에 죽을 것 같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어제도 못했어요. 아이가 온라인 수업만 듣고 공부하는데 괜찮을까요? 뭐 공부 자세가 어떻게 되냐인데 아이가 충실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온라인 수업으로 상관없죠. 이런 말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영재고나 과거 입시를 준비한다. 이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학원을 다닌다.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믿지 마시면 저도 안 믿으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KM 2차 무상이나 장려 나와도 공부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2차 무상은 좀 애매합니다. 안 돼요. 2차 무상은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다 상 나와요. 최소한 장려는 나옵니다. 장려라도 나오면 그래도 가치가 있죠. KMO 할 시간에 고등 선행을 더 빡세게 하자. 좋아요. 근데 KMO 할 역량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 얘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소리인데 고등 선행을 더 빡세게 나가는 거 좋아요. 다 나가고 뭐 할 거예요? 고등 선행을 다 빡세게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최상위권에서는 심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럼 그 심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거는 뭐냐? 역량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역량은 언제 커져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영어 배우면 영어 실력이 느나요? 안 늘어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릴 때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KMO를 하는 겁니다. 고등 선행 나가는 거 좋아요. 그것도 수학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나가면 다시 돌아? 다시 돈다는 건 또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심화 문제를 잘 푸는 거는 내 수학 실력 자체가 역량이 높아야 되는 거고, 그 역량을 높이는 거는 어릴 적 영어 유치원 같이 올림피아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좀 뭔가 깊은 공부면 됩니다. 깊은 공부. 그냥 제가 KMO 하는 거지 KMO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 혼자 대학 서적 가서 뭐 하나 수학을 깊게 파셔도 돼요. 뭐 칼큘러스 미적분학 같은 거 해서 혼자서 선행을 대학 수학 수준으로 깊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어린 나이에 대학 수학을 빼는 거는.
어린 나이에 대학 수학을 빼면요. 그리고 애들이 대부분 허세가 들어요. 그래서 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림피아드를 하는 게 좋다 이거지. 예. 그렇습니다. 전사고 준비하는데 KMO 1차까지만 공부하는 경우 많던데 의미 있을까요? 의미가 없진 않죠. 그것도 역량을 키우는 공부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2차를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고민은 사실 KMO 1차를 통과하고 2차를 볼 수 있냐 없냐 단계에서 고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를 벌써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선행 빠른 초딩, KMO에 올인하는 건 걱정되고 찍먹도 도움이 되나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제 마인드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찍먹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영재고 과고 안 가도 되잖아요. 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네 그냥 한번 해보고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딴 거 해야죠. 근데 약간 제가 맨날 몰입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몰입을 하는 거. 몰입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수학이 아니더라도 뭐 과학이든 뭐든 간에 뭐 미술이든 뭐 하나에 대해서 좀 몰입을 좀 빡세게 하면은 약간 그 사람의 좀 그릇이 커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 역량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찍먹이 뭔가요? 한번 살포시 도전을 해본다? 약간 이런 뜻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철수하겠다. 자, 2분 뒤에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8분인데 지금 세탁기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밤 12시에 세탁기를 돌려도 되나 싶긴 한데 지금 안 돌리면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돌려야 돼요. 자 여러분 네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군요. 여러분 혹시 다음 주에 할 주제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할 주제가 없어가지고 예 다음 주에 혹시 입시는 어디로 한 8화인데 8화에서 혹시 궁금한 거 주제 있으신가요?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오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지금 딱 얘기하면 안 나오나? 고등수학하면 물화도 하면 좋나요? 좋죠 당연히 그거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역량에 따라서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거지 뭐 무조건 고등수학할 때 물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영광고 및 전사고 내신의 실상이요? 여러분 그 영광고 내신 조금이라도 안 좋게 얘기하면은 바로 어머님들한테 전화 오시는 거 아십니까? 저 옛날에 그 이채비에서 그 영재고 의대 출신들 과외글 안 내렸다가 그 엄마들 연합회에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욕 먹었거든요. 그거 왜 글 안 내리냐고? 여러분 영재고 내신 같은 거는 이제 함부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쪽의 파워는 강하기 때문에 영재고 내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분명히 안 좋게 얘기할 게 하나는 나오는데 그 안 좋게 얘기하는 게 하나라도 나온다. 그럼 저는 이제 바로 이 업계에서 바로 매장당합니다. 저 먹고 살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 영재고 과거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들 밝은 모습만 봐야 돼요. 가끔씩 제가 블로그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막 현타 원다 막 이렇게 해서 뭐 안 좋은 말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약간 영재고 과거 내신의 실상. 그러니까 영재고 하위권이랑 과거 하위권은 약간 좀 온라인에서 금기시돼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대치동에서 대입학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학원 수능학원인데 영재고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이채비 보니까 영재고에선 수능을 준비를 안 한대요.
근데 제 학원에 영재고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영재고 수능 준비 안 한다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좀 고민을 해서 다음 주제를 잘 잡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서 한 말은 좀 잊어주시고요. 또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무섭네요.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 어디로 7화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